부모의 재산만 믿고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에게 이것까지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데요. 두 번째 사연은요. 아버지 건물 좀 주시고요. 세금도 대신 내주세요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건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 녀석은 부모가 돈이 많은 것만 믿고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씨, 아저씨 어디 있나? 야, 이 녀석이 그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 여보, 당신 저 애 어떻게 키우는 거야? 어떻게 키웠길래 저 지경이야, 애가? 왜 또 나한테만 그래요? 저기야 너 많이 취했다.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얼른 들어가. 어여. 아이 참, 취향이 뭘? 아버지, 나한테 아버지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20억 건물 나 주셔? 그러면 내가 아버지 하고 불러드릴게. 뭐?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뭐 저 자식 하나 있는 게 저 모양이니 내 인생 잘못 살았어 정말. 자식 잘못 키운 죄 누굴 탓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녀석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인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받은 아들이 또다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빠, 이씨 아저씨 어디 있어? 이 녀석이 진짜 네가 원하는 건물 줬잖아. 그런데 또 와서 행패야? 참 행패. 그게 아니라 건물을 받았으니까 국세청에서 나보고 증여세를 내라네. 그러니까 말인데 나 대신해서 아버지가 세금 좀 내주시오. 나 이놈이 진짜 세금 안 돼. 그 네가 내 그거는. 안 돼? 내가 해달라는 거 아빠 이때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빠 찬스. 그거 좀 써봅시다. 예? 아버지만 믿고 아들 갑니다. 봐라. 평생 아빠 찬스 쓰면서 살더니 이제는 세금까지 대신 내달라는 녀석. 이제는 저도 안 되겠습니다.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방법이 뭐가 없겠습니까? 야, 이거 지금 드라마 한 편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연기하면서도 저를 혈압 오른다. 해버리고 싶네요. 저를. 혈압 오르는 사연인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은 부부의 사연인데요. 남부러울 게 없는 자산가였지만 부부는 자식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말문이 막혔는데요. 부부의 슬하에는 두 딸과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변변한 직업도 없이 부모의 재산만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도 부부는 나이가 들면 철이 들겠지라는 생각에 아파트 한 채와 지하 상가를 아들 명의로 변경을 해줬는데 아들이 변하기만 간절히 바랐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탁 끊고 냉정하게 해버렸어야 맞아요. 되는데 아파트에다가 상가까지 줬어요. 그거 주니까. 아들은 근데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고요. 네, 아들이 좀 약간 반대로 변신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아들이 재산이 생기니까 아들은 유흥비까지 이제 펑펑 쓰면서 버글은 방탕한 생활에 빠졌는데 더 큰 네. 문제는 술에 취하면 이 부모와 두 누나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거죠. 봐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혼내킬 땐 따끔하게 혼내켜야 돼. 네, 맞습니다. 이번 일로 이제 아들에게 크게 실망한 부부는 네. 남은 20억짜리 건물을 아들을 제외한 두 딸에게 나눠주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크게 분노를 그렇죠. 하면서 자기 몫의 재산을 누나들에게만 물려주려고 했냐면서 이제 누나들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급기야 아버지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이 해륜을 야, 이거 막. 야, 이거 이 건물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때린 거거든요. 이건 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요. 맞아. 이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더니 아버지가 결국 그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요. 바로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버지. 네. 건물 지분의 절반인 10억 원을 너한테 주마. 그 대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들. 네. 알겠어요. 건물만 주시면은 저 없는 듯이 조용히 살게요. 아유 얄미워. 진짜 건물집을 넘겨주고 아들의 연을 끊기로 했다 이거 아니에요.
돈이 뭔지 10억 주면 아버지랑 연 끊겠다는 그 아들도 문제고 그럼요. 답답합니다. 예. 네, 그렇게 상속 분쟁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국세청이 이 아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부자 간의 악연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 여보세요. 국세청 씨. 아버지한테 제가 건물을 증여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한테 큰 잘못을 해가지고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아버지한테 받아가세요. 야,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 이제는 그럼. 세금까지 아버지한테 받아가라 하면서 미룬 겁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가 세금을 낸 건 아니겠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1차적으로 아들 말을 믿었어요. 원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주면요. 지분을 판 것과 유사하게 양도세를 부과를 하도록, 그러니까 넘겨준 사람이 양도세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부과하려고 했던 증여세를 취소를 하고 이 아버지한테 양도세 1991만 원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게 되면 아들한테 건물도 넘겼는데 억울하게 세금까지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정말. 근데 그러면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게 아들의 증여세냐 아버지의 양도세냐 이제 이게 쟁점이 되는데 네. 이 사건을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버지가 그 어머니 계시잖아요. 어머니한테 당신이 왜 자식을 이 모양 이 꼴로 키워가지고 뭐 이런 사태를 빚느냐라고 해서 좀 어머니가 그런 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아들도 유족이잖아요. 네. 유족이니까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위자료를 아들한테 지급을 하되 대물변제조로 이제 이 상황에선 그 건물이 문제가 되겠죠. 이거를 줘라라고 한 건데 이것도 어쨌든 양도를 한 거니까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위자료의 명목으로 준 것이면은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상을 알고 보니 정말 이거는 양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증여를 받은 거다라고 하면은 증여를 받은 자식의 입장에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아버지가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아들의 협박 때문에 건물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네. 조세 실질주의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해야 되는 사람이 합당한 명목에 맞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데 이 억울한 세금을 도대체 이 가족 내부의 일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이게 두 번째 쟁점이었거든요. 네. 이때 누나들이 등장합니다. 누나들이 다 봤잖아요. 네. 사실 아버지가 위자료를 받아도 지금 모자란 상황 아닙니까? 누나들이 확인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심사 청구가 이게 제기가 되니까 누나들은 그동안 동생이 오히려 아버지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패륜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탐내면서 증여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맞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준 겁니다. 국세청에서 이걸 다시 검토를 하게 됐어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들 주장만 듣고 사실관계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양도세를 취소하고요. 다시 원래대로 아들한테 증여세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에는 그 성격이 양도냐 증여냐에 따라서 세금 내는 주체가 누군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이 내야 될 세금까지 대신 낼 수는 없거든요. 증여세 대신 내주잖아요. 그것도 증여라고 해서 그 전체에 대한 증여세가 다시 부과가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양도세 1991만 원 이게 더 쌌어. 맞아요. 그랬어야 돼. 증여세가 훨씬 더 나와요 지금. 아까부터 그거 계산하고 계셨어요? 네. 그걸 자꾸 계산기 두들기고 계시더라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네. 예,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